금리가 높아지는 이제 기조를 좀 적응하는 기간을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한 23년 한 해 동안 좀 거쳤던 것 같고 24년에는 이제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상승세가 좀 전개되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오늘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셀프 소개 준비 안 해왔는데 이게 박수익 작가입니다.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그 작가님 최근에 증시가 조금 많이 올랐다가 또 막 2,500 갔다가 다시 또 2,600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쪽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금투세 이제 폐지가 이번에 이제 그 총선 때 되게 좀 핫 이슈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압도적 과반을 이제 달성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거 고무렵해갖고 선거 직전에 이제 대충 여론조사 같은 거 다 돌려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좀 압승할 거를 이제 좀 그 증시 관계자들이 좀 이제 알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면 때문에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금투세도 그렇고 이제 또 플러스해서 이제 그동안 그 적극 좀 추진해 왔었던 이제 코리아 밸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무산되지 않겠나 하는 좀 그런 우려가 작용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올해 좀 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무산되는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지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하고 있는 이제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정이 좀 끝나고 나면은 저는 다시 좀 상승하지 않겠나. 연초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올해 한 3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 증권가에서는 예.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본 것 같은데 박순혁 작가님께서는 좋게 보셨고 예. 진짜 이게 3월, 4월인데 2,700까지 올라와서 상당히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좋아질 여지가 있다. 밀렸다가 다시 좀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쪽에서 이제 좀 안 좋게 봤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거는 역시 좀 금리 문제가 이제 작년 그 하반기 내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쭉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계속해서 좀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좀 주가는 올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여의도 증권사들이 이제 그렇게 다들 한결같이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그 1970년대 이제 미국 그 시장을 보면 1970년대 이제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었던 이제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인플레이션이 막 그 대두가 됐을 때 주가가 한번 폭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좀 시간 지나면서 이제 그 각 개별 기업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그 이제 인플레이션 기조에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적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상승이 시작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3년 1월부터 많이 빠졌었나요? 그때 이제 빠질 때가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빠진 건데 그게 이제 그 기조가 금리가 높아지는 이제 기조를 좀 적응하는 기간을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한 23년 한 해 동안 좀 거쳤던 것 같고 24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상승세가 좀 전개되는 그런 흐름으로 크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2차 전지 업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은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요거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뭐 2차 전지는 이제 결국 전기 자동차의 이제 종속 변수니까요. 전기 자동차가 이제 얼마나 팔리고 있냐는 부분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S&E 리서치에서 1, 2월 달 자료가 나왔습니다. 1, 2월 달 자료 테슬라가 반동 시도했다. 1, 2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24.4% 증가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속도는 암만 해도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좀
뭐랄까 둔화된 거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4.4%면은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둔화되긴 했지만 이제 꾸준한 성장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 이제 큰 그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한번 쭉 보시면 이제 2017년부터 해서 이제 쭉 이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이 증가했었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뭐랄까 전기차 붐이 불었던 시점을 2020년, 21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 2020년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증가한 거고 21년에는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증가한 거니까 이제 이 무렵에 그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한번 낼 때가 또 있었던 이제 그 무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2년, 23년 전차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단 모수 자체가 이제 많이 좀 커져서 이제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는 이제 그런 좀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캐즘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같이 좀 문제가 있는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게 2035년이면은 이제 그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다 이제 전기차로 대체되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다들 보고 있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좀 변화는 없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세부 사항을 한번 좀 보시면 예, 제가 좀 이제 그 기사 내용을 좀 이제 좀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제 브랜드별 하고 지역별로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이제 지난 1, 2월 달 어떻게 변화됐냐 보면 먼저 이제 비아디가 8.5% 역성장했어요. 네. 이게 좀 상당히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10.5%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4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둔화된 이제 그 평균 성장치를 이제 못 쫓아가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좀 선전했더라고요. 23.6% 성장을 했고, 우리 현대기아가 이제 4.9%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뭐 그렇고 브랜드별로 보면.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지금 전기차 판매가 102만 대 해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28.4%가 성장한 거. 그러니까 비아디도 많이 역성장했고 테슬라도 이제 크게 성장한 폭이 없는데 중국이 이제 28.4가 성장했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의 신생 전기차 업체들, 그 하웨이라든지 최근에 샤오미 전기차도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켓 시어를 좀 많이 가져간 거 아닌가 싶고요. 일단 이제 글로벌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마켓 시어는 55.4%. 그러니까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제 중국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통계적인 좀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유럽이 42만 대로 20.2% 성장했고, 이거는 뭐 연초에 이제 예상했었던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고, 북미가 27만 대 팔아갖고 17.6%가 성장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연초에 우리가 이제 예상했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예상할 때 뭐 전체적으로 이 정도 한 24.4% 올해 통틀어서 24년을 20%대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북미는 대략 한 50% 정도 성장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북미가 지금 부진한 겁니다. 17.6밖에 안 되니까. 요게 이제 제가 봐서는 결국은 이제 뭐 테슬라가 좀 부진한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GM 쪽이 지금 이제 신차가 사실은 올해 초에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좀 딜레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영향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뭐 차차 이제 신차 나오고 이제 지금 좀 지연되어 있었던 신차가 이제 출시되고 하면은 2, 4분기부터는 다시 좀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나 이제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뭐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에서 이번에 좀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마켓 시어가 43%로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거의 한 60%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고, 그거는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많이 좀 떨어졌었던 이제 그 부분하고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인력 감축한다는 좀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하고 같이 좀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전체가 좀 이제 불황이나 좀 나빠진다는 기보다는 이제 테슬라의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 시장을 다 통틀어서 10만 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8.8%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크지가 않습니다. 중국 아시아는 이제 중국의 10분위밖에 안 되고 이제 북미의 한 3분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뭐 이 시장은 그렇게 이제 큰 시장은 아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 유럽, 북미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가장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사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이제 LG엔솔하고 뭐 좀 안 좋게 이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자료를 보면 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LG엔솔 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주로 테슬라 쪽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GM 쪽.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GM이 부진한 게 이제 LG엔솔 쪽에 1사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쪽, SK온 쪽에서도 실적 부진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듯이 현대기아가 마이너스 5% 정도 역성장하는 이제 요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제 테슬라는 좀 제가 여전히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제 현대기아나 이제 GM 같은 경우는 2, 3기부터는 좀 이제 회복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2, 3기 부진한 것도 좀 일시적인 거고 이제 앞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2차 전지 업황의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요소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이제 이게 이제 계속해서 하락해서 이게 이제 특히 양극재 업체나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이 이제 그 광물 취급하는 회사들의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약화되는 이제 그런 요소로 작용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좀 다행스럽게 이제 리튬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조금 이제 상승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이제 리튬 차트인데요. 보시면 1월 대충 한 중순 정도, 1월 한 말 정도에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쭉 상승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109.5 인민폐 이제 위안까지 킬로그램당 지금 이제 기록해 있는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3월 초에 한번 이제 고점 치고 그 다음에 약간 조정하다가 지금은 이제 3월 초 고점을 살짝 돌파한 상태에서 옆으로 좀 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나중에 좀 탄력을 받아갖고 추세적으로 좀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뭐 150 위안이나 뭐 200위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2차 주가에는 상당한 좀 이제 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게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전주에 대비해서 0.18%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전월 대비해서는 5%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고 전년 대비해서 전년 평균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건 니켈입니다. 니켈 가격도 이제 최근에는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대략 그 저기 톤당 18,000불 정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전주 대비해서 한 1.6% 정도 떨어져 있고 전월 대비해서는 한 1.1% 정도 올라 있고 전년 평균 대비해서는 한 18%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리튬에 비해서 이제 니켈은 좀 그 작년에 떨어졌던 폭이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부분을 가장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주가들도 조금씩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겠죠. 예,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기업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1차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 전년 대비해서는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리튬 가격이 제가 그 112위안 정도 이제 다시 예. 지금 현재 109.5위안 정도인데 저게 이제 한 112위안 정도가 이제 BP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BP까지는 와 있는 거고요. 이제 리튬 채굴하는 이제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좀 넘어서 줘야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 채굴하는 업체들도 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부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나.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소비를 해주냐는 이제 좀 지연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M에서도 신차를 올해 출시하기로 그 예정했었던 게 이제 아마 세부적인 좀 그런 좀 문제점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좀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제 얼마나 빨리 이제 속도가 나서 사용되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리튬 가격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뭐 대체적으로 하반기 되면은 다들 이제 좋게 보니까 좀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최근에 좀 핫했던 뉴스 하나 예. 그 갖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샤오미에서 포르쉐를 되게 닮은 전기차를 하나 출시했는데 이게 반응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국내 기업들이 좀 위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이제 공영방송 MBC에서 이제 안 그래도 말씀하신 그 샤오미 이제 자동차 나왔을 때 이제 뭐 포르쉐 테슬라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샤오미 전기차 5천만 원대 대륙의 실수. 그다음에 제로백 2.78초 샤오미 전기차의 도발.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샤오미 전기차의 술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게 단기간에 되게 샤오미 찬양하는 이제 방송을 MBC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뭐 중국 돈 받아갖고 아니면 샤오미가 뭐 뒤로 뭐 광고를 주나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던 게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하면 이제 뭐 저 가전 만드는 이제 샤오미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다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신생 업체니까 아무래도 좀 저게 가능하냐? 뭐 애플도 그만뒀잖아요. 예? 애플도 그만뒀잖아요. 예. 애플은 뭐 원래 이제 자율주행 쪽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니까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그런 뭐랄까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사실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잘 되면 진짜 잘 돼갖고 잘 팔리면 중국에서 팔리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데 진출해갖고 이제 진짜로 샤오미 차가 잘 팔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좋고 하면 그러면 확인하고 그때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찬양하는 뭐 내지는 그런 보도를 해도 되는데 나오자마자 마치 이 광고를 대신 해주는 듯한 찬양 방송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이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이 맞나 지금 이제 중국의 공영 방송이 아니냐 하는 좀 생각을 거둘 수 없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보도량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샤오미가 전기차 만들었다는데 그게 되게 잘 나가나 봐.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한테 뭐 현대기아한테도 되게 위협이 되나 봐 하는 식으로 좀 막연하게 사실 느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라는 게 제가 항상 이제 저 테슬라는 좀 위험하다. 테슬라는 망할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때 그게 전기차는 만들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샤오미도 만드는 게 전기차인데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이 경쟁력을 이제 계속 좀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이유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마침 샤오미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긴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가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아주 뭐 이렇게 뚝딱 해서 뭐 그저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제 신생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좀 난관이나 좀 이제 뭐랄까 어려움 같은 것들이 좀 있게 마련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찬양하는 보도 이후에 이제 후속으로 계속 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3일 날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제 외신 중국 신문을 이제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 MBCI의 찬양과는 전혀 다른 샤오미의 실제 모습에서 이게 균형 잃고 좌우로 쿵 샤오미 전기차 연이은 사고 논란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운행해 보니까 이제 길 가다가 연석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딱 부딪혔더만 이제 타이어 휠이 이제 주저앉는다든지 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조잡하게 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씩 둘씩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SU7이라는 모델인데 마이 드라이버스, 복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은 지난달 3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승 운전하던 도중에 충돌 사고를 냈다. 이게 이제 보면 사고 영상을 보면은 베이블루 색상의 SU7 차량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좌우로 휘청거리다가 도로를 벗어나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움직였던 만큼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게 이제 뒤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 뭐랄까 고가도로 옆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고 차가 섰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데 품질 논란이 있겠네요.
당연히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처음 만드는 차니까. 우리 옛날에 그 현대차도 이제 처음 그 차 만들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기술 발전이 많이 돼서 이제 뭐 그런 면이 없지만 과거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좀 그런 문제도 있었겠죠. 네.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뭐 아까 MBC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러니까 막 세 개를 막 섞고 하니까 그런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하여튼 예 그렇고 이거 외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관련된 사고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샤오미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차량 결함이 아닌 고객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입장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전형적인 좀 중국 스타일이죠. 예,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샤오미가 초반에 나오고 이제 되게 뭐랄까 동급 차량에 비해서 가격은 되게 저렴하게 책정해갖고 샤오미 측에서 이제 그 회장이 우리 믿지고 판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약이 많이 돼 있었다가 중국 애들이 실제로 이제 샤오미 사갖고 좀 운전하는 애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니까 지금 또 이제 그 예약해놨던 거 주문이 이제 주문 취소가 또 쇄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MBC의 저런 보도는 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뭐랄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좀 이제 제재를 가할 만한 이제 그런 형태의 보도가 아니었나 하는 좀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